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유학생들의 취업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한국 저희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 회의를 하고 그저께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세미나는 지금 한국에서 진행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미국에 계시는 유학생분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부 아마 같이 그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조금 딱딱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뭐 취업에 대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법적인 이슈들, 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과 또 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정확한 팩트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 시대를 살아가는 유학생의 취업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워낙 지금 시끄럽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한 달여 이렇게 이제 변호사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뭐 회의도 진행을 해보고 또 우리 영사관 또 뭐 코트라 뭐 등등 민간 협의회에서 또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회의도 이제 여러 번 참여를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정확한 답은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5년 후, 뭐 3년 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냈던 공약들, 특히나 이민 관련해서 냈던 공약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후보일 때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민 정책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백 가지의 뭐 공약을 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민 관련 취업, 미국의 어떤 유학생들의 취업을 포함한 이민 관련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유학생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뭐, 첫 번째 보시면 보더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벽을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뭐 한 700마일 정도인데, 이걸 1000마일로 늘리겠다는 건데, 뭐, 실제로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보시면 E-Verify를 내셔널와이드로 이제 넓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새로 취업한 사람의 신분을 연방정부에 등록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이거를 열람을 해가지고 뭐 고용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컨트롤 능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뭐 지금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불법 취업,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는 유학생분들이나 이민자분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시면 birthright citizenship,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정 출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하고 이제 citizen, 그러니까 미국에서 낳으면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인정을 해줬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없애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불법 체류자면 아이도 미국에서 낳았어도 불법 체류로 뭐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지만 이거는 사실상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다카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혹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슈들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뭐 2살, 3살 때 미국에 오신 거예요. 또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왔는데 이제 부모님의 신분이 영주권이 해결이 안 되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가지고 불법 체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영어가 네이티브고 모든 생각과 어떤 행동이나 교육을 다 미국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워킹할 수 있는 리걸 스테이터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해서 구제했던 법안이 다카인데 이거를 좀 트럼프가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도 지금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죠.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66만 5천 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고용을 인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뭐 원칙적으로 보면 불법 체류자지만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서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우리 학생들, 한인 교포분들 중에서도 이 다카 구제 법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돼서 다행히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제를 받았는데 현재는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detention, 그러니까 mandatory de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2017년 2월 21일 이제 두 달 전서부터 체포한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구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게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만 해결이 되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뭔가 걸려가지고 불법 체류임이 이게 이제 판단이 되면 일단은 강제 구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슈이고, 사실 여기까지 이제 5개 정도는 미국에 실제로 생활하시는 이민자분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불법이라기보다는 이거 서류 미비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지만, 지금 이제 유학생분들한테는 그렇게 아주 민감한 이슈는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6번에 Immigration Moderation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영주권 발행을 중지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어떤 그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2014년, 15년 기준을 보면은요, 영주권을 100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 85%, 그다음에 외국에서 받은 분들이 한 15%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족 초청 이민, 그러니까는 부모가 시민권자거나 뭐 이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갖고 영주권을 받게 되는 그 수가 한 61%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제약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슈이들이고,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작게는 한 14만 개, 뭐 많게는 54만 개까지 영주권 발행이 이제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다면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민 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일 당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죠. 뭐 사실 좋진 않죠. 뭐 그러니까 외국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주권 발행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제약을 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7번 별표 아니 자료는 없지만 어쨌든 그 7번이 조금 우리 이슈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H1B라고 하는 비자를 알고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유학한 모든 유학생들의 그 미국의 취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학을 갈 때는 F1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뭐 전 로스쿨 할 때 이제 로펌에서 CPT를 통해서 여름방학 때 3개월 인턴십을 하고, 그 인턴십이 끝나면서 풀타임 오퍼를 받으면 졸업을 할 때 뭐를 받아요? 이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OPT 기간을 통해서 정규 취업이 이루어지고, OPT 기간 동안에 내 스테이터스가 뭘로 바뀝니까?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취업 비자는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미국에서 legally working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H1B고, 그 사이에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가 들어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의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PT, OPT, H1B. 결국은 우리가 받게 되는 비자는 H1B가 최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유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어떤 이런 비자의 이슈에 없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H1B라고 하는 게 우리 유학생들이 반드시 제대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비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H1B 비자의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주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4월 5일인데 4월 5일, 4월 6일인데 지금 요 주간에 지금 모든 H1B 서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죠? 4월 3일서부터 지금 이제 접수를 시작을 했고, 요번 주까지 당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받아다가 이제 이게 뭐 지금 이제 쿼러가 85,000개인데 그거를 넘치게 되면은 이제 추첨이 들어가는 건데, 4월 3일 전에 만약에 발송해가고 도착한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보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로펌을 포함해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열심히 서류를 지금 보내고 있고, 이미 대부분 다 보내셨겠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보통 이제 H1B의 prevailing wag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H1B라고 하는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전문직이어야 되고,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미국에서
찾기 어려운 뭔가 프로페셔널 잡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레이버 워크를 하는 분보다는 웨이지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H1B를 진행을 하면은 보통 이 잡 디스크립션에는 미국의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웨이지가 나와 있죠. 그 표가 쭉 나와 있고 잡 디스크립션마다 어떤 적정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적정 임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웨이지를 올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연봉이었죠. 그래서 이제 H1B 노동자들이 자꾸만 H1B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저렴한 임금들, 저렴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충분히 미국인들도 전문 인력이 아닌 학벌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외국 노동자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들을 H1B를 해서 뭔가 취업 비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구인 광고를 할 때 최소 이전 2년 연봉하고 그 다음에 11만 불이라고 금액을 줬습니다. 11만 불하고 둘 중에서도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프리벨링 웨이지로 해라, 할 거다라고 이제 공약을 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H1B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평균 연봉이 물론 이제 10만 불 넘는 잡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엔트리가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특히나 유학생분들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OPT에서 H1B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6만 불 이상 연봉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신입은 H1B를 주지 말고 경력직 중에서 굉장히 고 인력들만 외국에서 초청을 해다가 H1B 스폰서를 내서 그들을 그 취업 비자를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엔트리가 11만 불씩 받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아직 법안이 발의되거나 행정명령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제 후보 시절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H1B와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H1B의 어떤 캔디데이트 퀄리피케이션 자체가 뭐냐면은 학사 학위가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사 학위자가 아니라 석사 학위자 이상으로 옮기겠다, 높이겠다. 지금은 이제 석사 박사들은 2만 개의 별도로 석사 캡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거기서 추첨해서 떨어졌으면은 6만 5천 개 학사 캡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아예 학사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라고 만약에 된다면 미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모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지금 취업 비자를 못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죠. 예. 그래서 아직 이것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지금 후보 시절에 유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먼저 미국 노동자들 고용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공약이었고요. 9번에 있는 보시면 이제 J1 비자를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지금 한국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미국에서 이미 J1 비자로 1년씩 이렇게 연수를 하고 인턴십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미국에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나 그 올랜도를 가보면은 많은 한국 분들 또 다른 외국에서 온 분들이 표도 끊고 놀이기구도 작동하고 그다음에 샵에서 이렇게 선물도 팔고 하는데, 이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전부 다 없애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J1 비자를 통해 갖고 온 인턴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그 자리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있죠. 그 현지,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잡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미국인한테 먼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에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또 그러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럼 누가 할 거면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먼저 우선권을 그 지역에 있는 또는 어떤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은 그런 어떤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층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J1 비자가 없어져 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미국으로 인턴십을 가는 비자가 유일하게 J1 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가는 인턴십 자체가 다 막혀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비자 오버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이제 비자 오버 스테이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다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B1, B2 이제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가면 6개월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여행을 해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6개월을 연장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법이죠. 그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아주 심하게 규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더 제약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들어보면 어때요? 굉장히 암울하죠. 그죠? 예. 물론 아직까지 뭔가 시행된 것은 아직까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행된 게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USCIS라고 하는 이제 이민국에서는 뭐를 했냐면 Temporary Suspend Premium Processing for the H-1B Petition. 그러니까 H-1B Petition을 할 때 작년까지는 뭐가 인정이 됐었냐면은 1,000몇백 불을 더 내면은 그러면은 그 심사 과정을 한 달여 만에 그냥 빨리 속성으로 해주는 그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tarting April 3rd, 2017, 그러니까 2017년 4월 3일서부터, 그쵸? 4월 3일서부터 USCIS는 will temporarily suspend premium processing for H-1B petition. This suspension may be last up to 6 months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H-1B 프리미엄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민국에서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었던 거예요. 돈 뭐 1,000몇백 불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왜냐하면 일단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달 안에 지금 결과를 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이 한꺼번에 몰렸다라고 이제 불평불만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없애버리고 대신 어떻게 하겠다? 서류를 꼼꼼히 보겠다라는 거죠. 서류를 꼼꼼히 시간을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4월 달에 퍼티션이 들어가면 원래는 이제 이게 5월 정도 되면 이제 추첨이다, 결과가 나오고, 6월, 7월, 한 8월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전부 다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legally working 할 수 있는 게 10월 1일서부터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분들은 9월 15일서부터 입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서류를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월 1일서부터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류 심사 기간이 늦어지면은 뭐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OPT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슈는 없어요. 왜냐면 OPT 기간 동안에 H-1B가 퍼티션이 들어가가지고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OPT가 만료가 됐을지라도 여전히 legally working 할 수 있는 신분이 유지가 되는데 반면에 해외에 계시는 분은 어때요? 미국 입국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언제까지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심사가 결과가 나와서 오케이가 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서 원래 10월 1일서부터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심사가 길어지면 10월 달에 못 들어가는 거죠. 뭐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어떤 결과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된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H-1B 퍼티션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지금 없어진 거.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B1, B2.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 비자인데 관광 비자 같은 경우 약간 뭐라 그랬어요? 익스텐션을 조금 더 좀 스트릭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자의 출입 목적을 명확하게 적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관광하러 왔으면은 뭐를 해라? 관광하고 여행하라 이거죠. 뭐를 하면 안 돼요? 와서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가수들이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회, 2회 공연하고 갔는데 이거 다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셔도 돼요. 또 외국에서 할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손주도 봐주고 뭐 조금 이렇게 어디 베이비시터도 하고 이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은 유학생들과는 크게 뭐 관련성은 없죠. 예. 두 번째 보시면 F1 유학생들의 실습 노동허가 그건 뭐예요? OPT죠. 옵셔널 프리티컬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거를 개혁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고 여기서 뭐가 이슈가 나오냐면 STEM 전공들 그죠? 스태티스틱이나 뭐 어떤 매스나 또는 뭐 테크놀로지나 또는 뭐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그 이공계 쪽의 어떤 전공에 대해서 지금 OPT를 3년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OPT 어떤 익스텐션 OPT를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많은 그 직원들이 OPT 학생들인 거죠. 왜냐면 H1이 떨어져도 또 내년에 한 번 또 해볼 수 있고 또 떨어져도 내년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에서 OPT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으면서 저렴한 인건비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능하니까 H1B 추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스템 전공자들을 선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OPT를 개혁하겠다고 해서 스템도 뭐 1년으로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뭐 일부에서는 아예 OPT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막 문의를 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까지 뭔가 행정명령이 나온 거는 이거와는 전혀 별개의 것들. 지금 이슬람을 포함한 뭐 6개 국가 뭐 입국 거부하고 뭐 베트남 뭐 멕시코에 뭐 장벽 세우고 이런 내용들만 지금 명확하게 행정명이 나온 것이고 H1B나 OPT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H1B 프리미엄 서비스를 없애겠다는 것 이외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거나 명령이 발의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죠. 예, 걱정을 해보고 이렇게 자꾸만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고 떠들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랬으니까 뭐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고 만약에 OPT가 없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OPT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그 미국으로, 왜냐하면 미국도 이 교육 사업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외국 학생들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OPT를 없애버리겠다 이러면 이거는 그 시장에 아주 엄청난 타격을 줄 거기 때문에 OPT 자체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별로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H1B의 프리빌링 웨이지가 올라간다거나 뭐 석사만으로 뭔가 이걸 하겠다는, 그건 뭐냐면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메릿 베이스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H1B를 심사를 할 때 지금은 추첨처럼 안에 추첨을 하지 않고 뭔가 퀄리피케이션을 보겠다라는 건데, 자, 그게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건데, 현재 추첨제를 폐지하고 H1 같은 경우에 아예 석사, 박사 학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액 연봉, 그리고 원래 취지의 H1B에 맞게 아주 전문직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H1B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IT가 보통 우리가 1, 2, 3, 4, 5등이에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IT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따 잠깐 보실 텐데, 그리고 이제 한 6등 정도가 어카운팅 뭐 이쪽인데, 그러니까 그런 진짜 전문직들만을 H1B 스폰서 하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H1B 스폰서를 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진짜 전문직으로 가라는 거죠. 진짜 전문직으로. 예. 그러니까 진짜 전문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일반 사람들이 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1 비자, 혹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걸 보니까 혹시 L1 비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 분들도 신청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L1 비자는 지상사 비자죠. 삼성전자에서 뭐 근무를 한국에서 10년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뉴저지의 어떤 SDS로 뭐 파견을 갔다. 그때 이제 L1 비자인데, 이제 L1 비자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L1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 모든 실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L1 비자를 실제로 실사가 나오는, 사무실에 실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L1 비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무실을 가보겠다라는 거죠. 진짜로 한국에서 파견이 나와갖고 그 사람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물론 H1 비자도 이 실사가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H1B 이제 진행하는 이제 회사 대표님들한테 혹시 회사 앞에 흑인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진 찍고 뭐 혹시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100% 이민국에서 나온 거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 그 주의사항도 열심히 드리지만 어쨌든 L1 비자에 대해서도 뭔가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새로 바뀌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뭔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B1 비자 말씀을 드렸죠. 관광 비자. 관광 비자로 쓰면 여행만 하라고 하는 것이고, J1 비자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뭐 굉장히 강력한 건데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의 오랜 어떤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정 제약을 할 수는 있겠죠. 단순 업무를 하는 J1 비자는 미국에서 뭔가 미국의 선진 문화를 익혀서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제대로 전수하라는 취지의 문화 교류 비자인데, 이게 이제 노동력으로 흡수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제약을 가하겠다라는 거니까 J1 비자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뭔가 조금 더 하이어 스탠다드를 요구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F1 비자 중에서는 OPT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L1 비자 중에서는 실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인 H1 비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가 이슈다? 그죠? 예. 프리웰링 웨이지를 올리겠다 또는 석사만 이걸 하겠다 뭐 등등 메릿 베이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추첨제가 아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을 했던 것들이고 앞으로 이것이 뭐 내년 내후년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비자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영주권이 있죠. 영주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이 어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냐면 비자가 H1 비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추첨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저희가 이제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 뭐 2학년 3학년 때서부터 인턴십을 우리가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다 어레인지 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CPA 공부시켜가지고 CPA를 합격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또 커리어 개발을 하고 뭐 인터뷰 준비도 시키고 뭐 이력서도 다 수정해드리고 해서 OPT 때 취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OPT 때 이제 OPT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했고, 그분이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풀타임 오퍼를 통해가지고, 뭐 연봉도 잘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H1B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H1B가 이게 추첨이다 보니까,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총 1년에 미국 이민국에서 발행할 수 있는 H1B 비자의 개수가 8만 5천 개밖에 없는데 신청자는 2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돼요? 지금 추첨. 뺑뺑이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H1B의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많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보통 3학년 때 가서 대학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리크루팅을 해서 인턴십을 3개월 시키고 그 인턴십을 통해서 뭔가 인정을 받은 친구들한테 졸업하기 1년 전에 우리 회사로 졸업하면 와서 뭐 풀타임 어퍼를 주는 거죠. 그게 미국의 커리어를 진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취업 시스템인데 엔트리 레벨. 여기서 누구를 다 배제시켜 버려요. 유학생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왜? 아무리 똑똑해도 이 친구들이 와서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OPT 때 와서 OPT 때 잘 할지라도 나중에 H1B 가서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OPT 1년 동안은 회사에서 다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투자해서 가르쳐 놨더니 결국은 취업이 안 돼 버리면 취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H1B에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회사에서 아예 유학생들은 처음부터 인턴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어플라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는 뭐 유효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뭐 순위가 높은 학교를 가서 한국으로 오면 뭐 다 학벌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유명하고 뭔가 하이어 랭킹에 있는 학교일수록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와서 좋은 학생들을 먼저 뽑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학생들한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점점 생기는 거죠. 아예 좋은 학교일수록 또 좋은 기업일수록 우리는 투자하고 싶지 않으니까는 유학생들은 아예 인턴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은 삼중는 거예요. 예. 인턴 잡기도 어려운데 또 이게 신분 때문에 아예 더 어려워지고 뭐 하니까 또 나는 이제 학생이니까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인턴 기회는 방학밖에 없고 미국 애들은 한 학기 막 휴학해버리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사랑을 하는 거죠. 네.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뭐 그것이 한국 사람이어도 좋고 중국 사람이어도 좋고 다만 시민권자를 만나는 거죠. 또는 최소한 영주권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결혼 이민도, 결혼 영주권도 한 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과거에는 한 2, 3개월이면 템퍼리가 나왔는데 지금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나는 뭐 H1B니 뭐 OPT니 이런 이슈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농담처럼 과거에는 진짜 농담이었는데 요즘은 또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야, 뭐 결혼정보회사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뭐 농담을 할 정도로 그만큼 신분이 해결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반면에 지금 영주권은 뭐가 이슈가 있냐면 과거에는요, 영주권을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1순위는 별로 해당이 없고요. 2순위도 NIW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급, 박사를 해서 뭐 SCI 논문이 뭐 20편 있다거나 뭐 의사 중에 뭐 또는 뭐 IT 개발자 중에 특허가 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2순위, 2B2 중에서는 석사 이상이거나 3순위 전문직이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건데 과거에는 3순위 학사 기자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은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이게 한 7년, 8년 걸렸어요. 영주권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7년 이상을 그 회사에서만 일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3년 전서부터
기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한 1.5년에서 2년이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학생들이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어 하고, 많은 유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유학을 가기 전서부터 만 21세 전에 부모님들이 영주권자가 되면은 자식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된다는 뭐 그런 이제 룰이 있으니까 그 룰에 따라 가지고 유학을 하기 전서부터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지난 15년, 20년을 봤을 때 지금처럼 영주권을 받기가 좋은 때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어떤 시기죠. 다만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한 2년, 뭐 내년, 내후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권을 쬐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공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뭔가가 미국에서 신분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H1B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영주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을 두시고 같이 영주권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주권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2순위, 3순위, 3순위 전문직, 비숙련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토탈 받았던, 2015년에 토탈 받았던 명수이고,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게 훨씬 월등히 많죠. 그래서 유학생분들이 내가 일을 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뭐 혹시 이제 그런 기업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뭐 다른 뭐 로펌이나 또 저희 쪽을 통해 가지고도 한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참고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각 직종별로 영주권 또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순입니다. 그래서 1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2등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 3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시스템 소프트웨어, 4등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5번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저. 전부 다 이공계죠. 그죠? IT 관련이고, 6등이 어카운턴트 오디터. 그쵸? 7등이 뭐냐면 밋 폴트리 앤 피쉬 커럴. 이거는 이제 비숙련. 한국에서 옛날에 뭐 닭공장 가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예, 지금 이제 거의 작년서부터 2016년서부터 거의 이제 막혀가지고 이거는 지금 거의 못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는 IT 분야입니다. 그 다음 좋은 분야는 회계 분야예요. 예. H1B도 거의 똑같거든요. 예, 취업 비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저희 이제 그룹사들이고요. 저희 그룹사들 소개 잠깐 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한 2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에는 거기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텐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제 플러스 커리어라는 이제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유학생들을 포함한 엔트리 레벨의 취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셔도 아마 엔트리 레벨을 deal with 하고 있는 헤드헌팅 회사는 없습니다. 2007년에 설립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 프로핏이 안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헤드헌팅 회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이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제자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었어서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죠. 캐플린은 이제 CPA나 세무사 교육기관이고, YNK는 저희 이제 그 로펌인데 저희 이제 이민 변호사분들과 함께 이제 그 법률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코에드 그룹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플러스 커리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플러스 커리어가 이제 플러스 커리어 단 내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근 뉴스들 보실 수가 있고요.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리뷰 보실 수가 있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비자 이슈들 또는 뭐 취업을 할 때 뭐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레주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멘토링 그 섹션에 들어가시면은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 보실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커리어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혹시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플러스 커리어 USA.com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플러스 커리어 US.com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저희 프로그램 소개 잠깐 드리면, 저희 OPT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PT 취업 프로그램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졸업하기 한 3개월 전서부터, 또는 사실은 그 전서부터 진행을 하면 좋죠. 그래서 OPT 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고 못 받는 회사도 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 취업 비자가 안 될지라도 OPT 1년을 미국에서 굉장히 밸류어블한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오자. 그래야 한국에서 취업할 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1년 또는 내가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뭐 몇 개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회사에서 내가 한국 취업까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할 것인가, 미국 기업에서. 그 익스피리언스는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익스피리언스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미국 내에서 이제 오랫동안 정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H1B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매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상담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것들이 이제 좀 저희 OPT 취업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미리미리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레주메도 수정을 해야 되고 인터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전에 미리 잡 서칭도 해야 되고 최소한 졸업하기 한 학기 전서부터는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도 사무실이 있고요. 뭐 방문하셔도 되고 맨하탄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뉴저지 또는 뭐 LA 또는 뭐 버지니아 이쪽 이렇게 이제 네 군데,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코엑스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뭐 상담을 하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제일 좋은 건 이메일 상담이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실제로 전문가분들은 다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서 이메일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이제 인턴십, 미국 내에서 PCC라고 해서 플러스 커리어 인턴십인데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에 미국의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력이란 말이죠. 인턴십이고 경력이죠. 그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4월이니까 지금 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5, 6, 7, 6, 7, 8에 인턴십 할 것들은 좋은 회사인데 3월에다 뽑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름방학에 미국 내에서 내가 뭔가 경력을 쌓고자 한다 그런 분들은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능한지, 왜냐하면 전국마다 다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신청한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미리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 쪽에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CPA 교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회계 교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는 2학년, 3학년 때부터 미리 회계사 공부를 하고 또 세무사 공부를 하고 해서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전히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정규 취업까지 인정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보통 인턴십하고 그다음에 이제 OPT 취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회계 전공 뭐 또는 이제 뭐 경영학 전공 또 경제학 전공 이런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회계 쪽이 가장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 시험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는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 커리어단 들어오셔서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뉴욕 전화번호 확인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어쨌든 조금 말을 빨리 해서 간추려 드렸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트럼프가 돼서 이제 뭐 미국을 가네 마네 유학을 가네 마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 저희가 3월 21일 날 영사관에서 이제 저희 변호사들 모여가지고 민관 협의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영사관에 계시는 뭐 영사분들이나 또 그 정부기관 담당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만의 별도의 H1B 커럼 15,000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그 영사관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2010년도 FTA를 하면서 15,000개를 못 받았죠. 호주는 받았고 싱가포르, 칠레도 뭐 일정 부분 자기네 쿼러를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이 85,000개에 그냥 같이 들어가가지고 추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추첨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뭐 다시 학생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 쪽에서 해줘야 될 것은, 또 누군가 뭐 아시는 분들이 외교부에 계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비자 해결인데, 우리나라 쿼러 15,000개를 따로 H1B 쿼러를 받아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면 좋겠고, 저도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늦었다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녀분들을 유학하시려면은 지금은 영주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유학을 보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취업 이슈가 이제 학생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쪽보다는 뭐가 문제예요? 신분 문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H1도 추첨이고 또 H1도 프리벨링 웨이지를 자꾸 올린다 그러고 OPT도 없앤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을 빨리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반면에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그렇죠. 학생들은 전문직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T나 뭐 회계나, 그러니까 내 전공과 관련돼서 전공 선택할 때도 내가 미국 취업이 목적이라면 좀 그런 전문직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또 미국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로 가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학사 때 추첨을 해서 떨어지셨으면은 석사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로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학생이지만 나는 이제 이미 학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학사 학위로 또 H1B를 진행을 해보고, 또 졸업하기 전에 또 한 번 H1B를 해보고, 또 졸업하게 되면 이제 석사 학위니까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이제 H1B를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미국에서 신문을 연장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내가 하이얼 디그리를 받으면서 OPT의 기회를 또 노리고, 더불어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그 직장 서치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H1B가 매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그냥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때는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될까요? 미국에서 1년 OPT 때 아주 좋은 경력을 쌓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하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시면, 지금 한국도 굉장히 그 잡마켓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거면 미국에 1년 있는 그 OPT 기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내가 아무 회사나 가갖고 경력을 쌓으시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내 유학 생활이 자칫하면은 너무 정말 허탈해지는 거죠. 그 1년을 미리 준비하시자는 거죠. 내가 꼭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꼭 정착하는 것만이 뭐 방법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오셔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한국에서 또 뭐 좋은 기업에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한국에서 기업에서 또 파견 근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는요. 다만 그때 한국에서 잡을 구하시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미국에서의 OPT 1년 그 경력을 어떻게 쌓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도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나중에 한국에서 조금 쓸모가 있을 것인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가셔야 될까요? 조금은 좋은 미국 기업들, 또 한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쪽으로 가셔서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 그것이 OPT 90일 이전에 결정이 되셔야 OPT 카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학기 전, 또 아니면 OPT 졸업하기 한 2, 3개월 전서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국 기업 가시려면 또 한국 거랑 좀 다르게, 한국이랑 좀 다르게 인터뷰 준비도 좀 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레주메도 많이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인데 H1B를 받으려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까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필요한 회사에 가시면 되겠죠? IT 회사에 주로 가시죠. IT 회사.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프리베링 웨이지만큼의 샐러리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H1B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그 회사는 포기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지금 뭐가 있냐면 H1B는 영주권과는 다르게 파트타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프리빌링 웨이지는 주당 40시간, 52주를 기존으로 해가지고 이게 연봉 샐러리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뭐 주당 한 20시간이나 뭐 30시간으로 파트타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도 현재는 H1B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사랑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LLM 출신인데요. 한국 내 취업이 너무 어렵네요. 취업을 위해서 EA나 CPA가 시니어즈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 내 취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내 취업은 제가 어제 유튜브 세미나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내 취업은 뭐가 많이 이슈가 되냐면 나이가 많이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출신 학교가 많이 이슈가 되고요. 또 심지어 외모 같은 게 이슈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LLM 하셨으면 이제 빠른 패스 하셨으라고 가정을 하고, CP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큰 시너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내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물론 AI CP를 하시는 경우에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실 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상 외국계 기업에서 LLM에서 어떤 쪽 LLM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NY에서 텍스 LLM을 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미국 텍스를 잘 알지만 한국 텍스는 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CPA를 해도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 자체의 풀이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시고
다른 자격증보다는 EA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진 않으세요. 예, 한국에서. 왜냐면 LLM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CPA 쪽으로 하시는 것은 그래도 다른 자격증, CFA보다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주 optimistic하진 않은 편이고요. 취업 프로그램 분야와 상관없이 진행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저희는 사람을 가립니다. 예, 아무나 받지 않고요. 왜냐하면 될 분들만 합니다. 그래서 뭐 가르쳐서 될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게 사실 교육자로서 이렇게 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될 분들은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비자가 나오지 않을 건데 뭐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돼도 이거는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IT 분야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경영 경제, 비즈니스 필드 분야,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디자인 분야 뭐 이렇게 한 3분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본인이 어떤 뭐 특정한 필드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은 금방 결정을 해드릴 겁니다. 진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대신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처음서부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올해 1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졸업 후 2018년 1월서부터 2019년 1월까지 OPT를 하게 됐냐면 4월에 들어간 HM 시험을 2018년에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커리어 컨설팅이 지금 잘못된 거죠.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가능하면 졸업은 원래 5월에 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1월에 사실은 12월 졸업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회계 분야를 따지면 1월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2월 졸업하시기 이전서부터 좀 일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1월, 2월 2개월여를 일을 해보고 3월에 H1B를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개월 일을 해보고 바로 의사결정을 회사에 잘 못한단 말이에요. 반면 이제 5월 졸업하게 되면 OPT 카드가 언제 나오냐면 보통 한 7월, 8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8월서부터 이제 잡을,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월까지니까 충분히 이게 검증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내가 한 2개월 일을 했는데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5월 졸업자들은. 예. 그런데 이제 1월 졸업자들은, 내가 12월 졸업자들은 바로 1월에 들어가고 2개월 일하고 3월 달에 H1B 결정해서 4월 달에 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별로 좋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을 언제 해야 될 것이냐 등. 근데 이제 1월, 지금 질문은 그거니까 12월 졸업했으면 그 다음에 4월에 들어가는 거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 회계전공 4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여름 인턴 잡지 못해서 이번 여름 한국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현 학기 은행에서 파트타임 CPT 중이고 다음 학기 가을 학기도 CPT 경력 쌓는다고 하면 여름에 굳이 미국 인턴 안 해도 될까요? 한국은 돌아가면 약간 글쎄요. 자, 만약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인턴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한국에서의 경력은 첫 번째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취업을 하실 때. 만약에 회계라고 하셨으니까 심지어 한국에서 3일의 법인에서 일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취업을 하실 때는 그게 큰 도움은 안 돼요. 한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취업하실 때는 한국 3일의 법인에서 일하는 것이 도움은 좀 되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미국에서 계시면서 여름에 발런티어 워크라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여름 인턴을 못 잡았다. 아직은 뭐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죠. 4, 5월 지금 2개월이나 있으니까.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플러스커리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여름 인턴을, 어레인지 할 수 있으니까는요. 지금 4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여름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여름, 이때 지금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데,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제가 3가지 말씀드리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국 들어오는 거, 두 번째 여름학기 듣는 거, 썸머 듣는 거, 세 번째 돈 번다고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3학년 2학기 여름방학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에서 내 워킹 익스피리언스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려요. 물론 지금 CPT를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름방학 3개월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해 두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는 더 리서치를 해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요번에 이벤트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상담할 때는 이제 30분 하면은 저희가 돈을 받거든요. 예. 그 변호사 비용을 받는데 유학생분들에 한해서 오늘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고 저희 쪽으로 뭔가 자기 어떤 계획서를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한 5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해 주시면 해서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는 아니면은 뭐 여기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거 참 어려운 거 저도 유학을 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취업의 이슈가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확인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아주 좋은 기업들로 또 자기가 원했던 분야로 취업을 하고 만족한 삶을 스타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